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청신호가 켜질 것 같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북미 관계를 넘어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북미 관계, 나아가 우리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최근 한반도 문제와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한반도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괜찮겠죠? 어렵습니다.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글쎄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27일 정도 이제 북한을 찾을 거로 예상했는데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의 기술인지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미 고위급 회담, 북미 간에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다고 알려졌죠. 물론 참석하셨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 동시적을 사실상 미국이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핵 리스트, 최소한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ICBM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내놓았어야 됩니다. 이걸 약속하지 않으니까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시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그 상업적 마인드가 한번 공격함으로써 예. 북한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수가 아닌가. 북측에 저는 성 있는 그렇게 조치가 봅니다. 없었다 아직까지는. 예,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저는 그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예. 그렇게 압박하면서 반드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가지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가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확실하다. 근데 북한 핵 리스트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중국 책임론도 좀 제기를 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아, 생뚱맞다. 예. 사실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모든 것을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듯 북한도 중국과 자기들 표현대로 혈맹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상의하고 보도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끼어드는 것 싫거든요. 특히 구구절에 예, 예. 시진핑 주석이 방북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폼페이오 장관이 물론 사전에 방북해서 조율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 예,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내세웠지만은 그런다고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예, 예. 방북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방북 취소 조치가 다분히 시진핑 주석의 구구절 방북을 염두에 둔 조치다. 어느 정도는 그것은 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뭐 무역 제재하듯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제스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협상 대항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9월 9일 건국 기념일에 이미 뭐 정권 수립일에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 이것도 또 중국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합의된 거기 때문에 가더라도 저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를 굉장히 압박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북미 간에 잘 안 풀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 정부에 대고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한번 풀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반보 뒤에 따라가는 게 좋지만은 이렇게 교착 상태로 가면 이제 한 발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풀어가는 진짜 이제는 운전자론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주의 행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로 그럴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난 5월인가요? 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한번 취소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랄지 북한 쪽 매체는 어제 이제 그 트럼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번 방북 취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요? 실무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기분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예. 떨어지는 김정은도 죽고 트럼프 대통령도 죽는 그런 꼴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 55구를 반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확 용기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30% 지지를 유지하다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45%. 예. 지금 현재는 계속 북미 회담 한다고 하니까 40% 유지를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잘 핵리스트 안 내놓고 이제 뭐 중국하고 저렇게 된다 하니까 한번 던졌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정면 충돌은 피할 겁니다. 피해가지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려서 어떻게 했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또 지금까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또는 당국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없어요. 뭐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위성단체 여러 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도 그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자제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쓰셨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셨습니까? 비핵화를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제안했고 미국은 비핵화를 하는데 즉시 불가역적으로 해라 하던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단계적, 동시적 수용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북한에서 많은 선물을 미국에 4가지를 줬고 미국은 지금까지 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최소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으면은 리스트나 미국 본토에 이업이 되는 ICBM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예.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리스트, 핵 리스트, 그리고 ICBM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미국도 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감은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어떤 비핵화랄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스케줄이랄지 캘린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구절 전후로 많은 외교 일정도 잡혀 있고 전국에는 이제 종전선언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바라고 있던 바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약간 터덕터덕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역할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길로 갈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도 몇 번 취소했습니까? 이분은 사업가로서 손익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 살려고 했다가 계약 직전에 안 맞으면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맞으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업가적 기질이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이런 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나 재선의 길로 또 노벨 평화상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난관은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에 악마는 있지만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져야 살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운전자 역할로서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 등의 사실 상황이 나빠진 건 맞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과 관련된 공조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또 논의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좀 대통령도 정상회담 관련된 좀 고심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가장 큰 고심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일 겁니다. 8월 말까지 하겠다. 이것은 제재 관계도 없이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쓰는 전기와 연료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은 좀 미국 그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해서 남북 정상회담 후에 또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 갔으면은 그 잘 해결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연기해서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조금 연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희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당국자도 계속 목표에는 변함없지만 시간상으로 어려울 수다 이런 이야기를 그건 두고 보십시오만은 반드시 연기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달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회동 때 여야 의원들 동행을 협의 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의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격가지로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나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안 올라가는 게 왜 그래요? 미국과 보수는 항상 궤를 같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30%에서 45%로 올라갔고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40%가 유지되는데 한국당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민족 문제이고 북미 간의 비핵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평화가 경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지지도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도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그럼 같은 선상에서 좀 보고 계십니까?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SNS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잘했다. 표결이라도 하시겠다. 합의 처리 안 되면 표결 처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국회 비준을 당시 야당 이해창 총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남북관계가 후퇴됐습니까?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되고 예. 또 법제처에서도 법 해석상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한국당이 응해야지. 그 응하지 않으면 또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 보지 말고 공식적으로 표결 처리하자. 그러면 우리 평화당에서는 아낌없이 찬성하겠다. 그래요.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예, 한국당이 뭐 외통위원장도 맡고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남북 교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북한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또 국회 파견돼 있다고 하던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가야죠. 예, 가서 함께 해야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야당이 대북 정책에 협력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느냐 이것은 지난번 판문점 만찬 때도 유일하게 제가 그러셨죠. 갔는데 예, 예. 저는 아마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이고 당시에 그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북측 인사들도 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반드시 예, 다음에 함께 오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인민예술가 증명도 그때 주겠다.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 그렇게 지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민족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2차 상봉자들도 무사히 다시 귀환을 했는데 처음으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공시킨 주역이시기 때문에 어제 그 모습까지 보시면서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달 후 연합뉴스 사장 등 함께 방북을 해가지고 당시 이산가족 상봉을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가 됐지만은 진척이 안 돼서 그 장소 문제로 김정일 위원장, 김영순 비서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금강산에서 하자 이렇게 합의돼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산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로하기 때문에 운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집단 상봉을 할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이산가족만은 직접 방문해서 자기 고향 집으로 가서 상봉을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전국 이야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하지 말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나오셨는데요. 예, 그 이해찬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축하 전화를 하셨나요? 축하 전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SNS에다 예. 아주 잘 됐다. 아, 잘 됐다. 그런데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이해찬 후의 출범에 대해서. 우선 예.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 민주당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건 내각이건 잘못이 있으면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제가 일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예. 잘 알고 또 많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전당대 출마하기 전에도 저랑 좀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그런 면이 있고 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반수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를 자기도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서 어깃장을 놓으면은 또 성과도 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당을 장악하는 좀 강한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비서실 모신을 조금 우연히 접촉을 했는데 예. 너희들 각오 단단히 해라. 이해찬 대표는 절대 어수로 가게 하는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지적하지 용서할 청와대에 뿐이 아니다. 쓴소리 할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예. 당도 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살면은 청와대도 대통령도 당도 정부도 어려워집니다. 잘할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가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11월에 갖기로 했는데 민주평화당 여기에 좀 잘 협조를 하실 의향이신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협조해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오랜 경험을 보면은 제가 여야 영수회담도 제일 많이 해봤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제가 해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든다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저랑 만나서 그거 했는데 안 해요. 또 한다 하면은 야당에서 안 갑니다. 그럼 헛소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는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를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정체성이 같다고 하면은 최소한 개혁 입법 성공을 위해서 개혁 벨트,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해서 나가자 하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예. 안 되면 우리라도 협력하겠다 이런 예. 자세를 갖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이것만은 조금 조심해라. 뭐 혹시 이렇게 충고해 줄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건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평화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과 어느 정도 협조를 하실지 뭐 너무 편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야당 역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협력을 하지만은 민생 경제나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게 지적하고 또 엇갈린 것에 대해서는 예. 투쟁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정동영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권자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뭐가 문제인가요? 말씀드리잖아요. 네, 언제쯤 오르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전 지방선거에 호남에서는 95%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TK 최저인 곳에서는 50% 이상 선거 때는 받았지만 지금은 30% 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 지지도도 30%대로 40%대로 떨어졌는데 아무 정당도 오르지 않아요. 단지 정의당이 15, 18% 올라가는데 양념이 주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평화당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동영 의장이 확실하게 중도 개혁을 표방하면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는 역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돌건 돕고 예.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눈이라도 한번 주지 지금 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뭐 곤란한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뭐 정치국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